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명리, 사주 실무 제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21번째 문제는 오늘은 정사일주입니다. 정사일주. 여자 52세, 기유, 병자, 정사, 경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정사 이 정화는 경금에 대입하면 정관이죠. 정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관이 보면 합리적이다. 급할 때는 그 정도까지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화는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장간의 경병. 자, 경은 여기서 비견성이죠. 비견성이고 여기서는 정제에 해당합니다. 비견적 정제다. 또 요거는 병화는 병간이요. 병간 속성이고 여기서는 급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경금 비견적 정제라는 말은 굉장히 세밀하게 뭔가 세밀하게 보는데 주체적으로 그죠?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런 얘기 됩니다. 평간적 급제란 말은 뭐냐면 평간은 이게 무력이거든. 힘이지 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막 그냥 파워로 서 물려버립니다. 급제는 상대를 제압하는 제압. 힘으로 제압해요. 급제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정사는 엄청나게 화덩어리야. 화덩어리. 그래서 화덩어리 때문에 파워가 장난 아니야. 파워가 장난 아니고 정사는 굉장히 질투도 많고 엄청난 급제가 질투가 많고 화하고 그 다음에 상당하게 다혈질이다. 그 지지가 사화가 있는 사람이 지난번 시간 늘 얘기했잖아. 사화 술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범민이 많다. 범민이 많다. 이유는 병견이 서로 극하거든. 서로 내분이 서로 극한단 말이야. 내심으로 막 극하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신정무면 술이 신정무면 내부적으로 막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내면적인 갈등이 심한 사람. 내면적 갈등. 내면적 갈등이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해 놓고요. 이렇게 이제 정사 정도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 뭘 볼까요? 용신을 찾아볼까요? 자, 용신을 찾아보는데 이 정사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여기에 점수가 20점짜리가 있고 하늘도 10점짜리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점 되니까 그래도 뭐 사주에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인성이 없으니까 좀 약해요. 그래서 신장하다. 신약하면 인성을 이용해라. 사주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비급을 써야지. 그래서 비급인 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화를 용신으로 쓰면 희신은 자동적으로 목을 세신해야지.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 수나 금은 나쁜 게 되죠. 수금은 별로 나쁘다.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을 조금 더 위에서 성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위에서 이렇게 일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역시 여기도 병화가 떴잖아요. 병화. 그러니까 역시 뭐냐면 급제가 떴단 말이에요. 평간적 급제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질투가 많고 시기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승부욕이 강하다. 승부욕이 강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금이 있으니까
예, 이걸 쇠를 갖다가 녹이려 하는, 즉 돈에 대한, 돈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정제니까 세밀해요. 세밀한 그 어떤 그런 그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주가 없는 것이 뭐가 없냐면, 여기 평관이 이제 여기 월지에 있는데, 평관이 있으니까 다분히 이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있어, 힘.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없는 것이 인성이 없어, 인성이. 인성이 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 특히 어른들. 이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야. 잘 안 듣는다. 그럼 뭐야? 자기 얘기를 자꾸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막 기도 있고, 여기 이제 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식신이 있고, 밑에 재성이 편제가 있으니까 편제가 있으니까 식신 생제를 하는 성격이다. 뭔가 집착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집착하고 뭔가 집착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아주 여자로서는 아주 다부지고 그런 성격이 있다. 또 여기 술토가 여기 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 이제 화생토니까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으니까 좀 멋도 좀 보이고 그런 성격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이 정하고, 여기는 정에다가 이 병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화는 원래 꽃으로 보거든. 꽃. 물상으로 여기 달도 되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꽃이 지금 만발해 있다. 그러면 사람 시선이 가겠죠. 사람들 시선이 가겠죠. 정병이 하늘에 있으니까 달과 해가 동시에 있다. 꽃이 많다 하니까 사람 시선이 가겠죠. 사람의 시선 강탈. 시선을 강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시선을 강탈해요? 모델이나 특히 탤런트지요. 탤런트들이 시선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탤런트 해도 남한테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장할 때에는, 신장한 사주에는 이 정병이 서로서 도움이 됩니다. 신강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신강하게 되면 신강할 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강할 때는 이렇게 표현. 신강은 병정 갈등이라 말했어요. 병정. 신강 사주는 병정 갈등이라고 보고, 신약에서는 도움된다. 신약에서는 그래도 이러려면 좋게 해서 꽃이 만발한 것처럼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강하면 병정 갈등을 보는데, 왜 그러냐? 병하는 이것이 실리를 추구하고, 정화는 달이기 때문에 이놈은 이거는 상당히 공상, 어떻게 보면 이상을 추구합니다. 실리와 이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는 그런 구조다. 참고한 다음에 그런 문제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정병에, 말하자면 정병이면 불이 많아졌잖아요. 불이 많은 데다가 여기 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니까 요 금을 녹여서 좋은 것을 만들거든. 요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다투었어. 이 둘이가 다투는 거야. 정병이 다투어서 금을 녹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성격이 나면 굉장히 발랄해. 하늘에 정병이 있으니까 밝잖아. 그게 발랄해. 생기 발랄해. 발랄하면서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취욕이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다. 생기 발랄하고 경쟁심이 있으면 성취욕이 발달하는 것은 이런 구조로 봐야 되죠. 천간에 병정경이 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야. 아무거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치가 요걸 보고 우리가 뭐 벽갑 인정이라 해요. 벽갑 인정. 한문으로 벽갑
인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통변 시간에 조금씩 배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과 병마 두 개 합쳐난 걸 정병은 어떻게 표현하면 화염 분분이에요. 화염 분분. 화염이 분분하다. 불꽃이 팍 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사주에는 멋진 말이 되는 거야. 신약 사주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자, 성격도 말했고 또 자, 직업은 아까 거의 어느 정도 산문 직업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벌써 다른 사람한테 돋보이는 시선 강탈하는 탤런트 같은 게 좋고, 뭐 예술인, 자, 직업이 예술, 방송, 뭐 전기, 인터넷 뭐 등등, 불과 관련된 거, 광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용신, 성격, 뭐 직업, 적성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뭘 봐야 됩니까? 병을 시작하면 되겠네. 이 사람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좋으냐? 목화가 좋잖아요. 그 여기는 화가 좋은데 톤은 뭐냐면 세모표. 그래서 이 금은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제 이게 금수가 재미없어 이렇게 재미없고 하늘 동그라미 세모.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부모는 자기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 뭐 도움이 안 되고 아버지 도움이 안 되고 엄마는 조금 방해꾼이고 한 형제는 도움이 되고 나머지 형제는 도움이 안 되고. 잘 도움이 되는 것이 배우자가 자기한테 좋다. 이 사람 배우자를 잘 얻는다. 배우자 복이 있다. 배우자 복이 있는 사람. 자식도 그렇게 뭐 자기한테 토리가 크게 뭐 한 세모표 되지만 배우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했나?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탤런트 하이라입니다. 하이라. 알지요? 최수정이 부인 하이라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좌우지간 남편 하나 잘 만났어, 그렇죠? 남편 뭐 그냥 멋진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로 힘이 되는 자기가 힘이 되는 사람 다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운 흐름은 보다시피 목이 괜찮기 때문에 자, 목 인묘진 흐르니까 뭐 괜찮아요. 이 정도. 다음에 사업이 흐르잖아요. 이 정도 흐르면 천간에 좀 뭐 글자들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지지가 좋기 때문에. 지지가 인묘진 목과 화로 흐른다. 그럼 이 사람도 약간 뭐 필요할까? 개운이 필요할까? 뭐 이런 사람이 개운이 필요하나? 뭐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면 결국 이 사주에 어떤 것이 가장 약하냐 하면은 자, 한번 써볼게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수 써보면 자, 화는 그래도 점수가 당당하게 화는 3개예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3개에다가 비급이 당당하게 점수가 20점, 30점이나 다 돼요, 이렇게. 근데 목은 4점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토가 이제 토는 점수가 두 개가 있으면서 점수 20점짜리 됐고요. 금은 또 2개가 있으면서 점수가 또 20점이고, 수는 1개인데 30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없는 것이 인성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고로 이 사람 인성을 좀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째, 인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필요한 목이 희생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좀 더 좋게 하려고 인성이 좋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좀 배워야 되겠죠? 항상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인생 공부지 뭐. 마음 공부를 좀 더 닦으면 좋겠다.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또 친정도 많이 가깝게 하고 친정과 잘 지내야 된다. 친정과 잘 못 지내면 안 돼. 친정이 인성에 해당되거든. 친정과 잘 지내라. 잘 지내라. 또 가끔 가다 보면 이 너무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되니까 조금은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죠. 뭐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끝까지 이 사람은 끝까지 싸움이 흐르니까 뭐 탤런트로서 또 그런 것으로서 만인의 이렇게 추앙받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딱 보니까 병정이 떴지요. 하늘에 병정이 떴는데 이것이 신약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심각하면 큰일 납니다. 병정이 뜨면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신약하니까 다행히 도움이 있는데 특히 배우자의 도움이 있더라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정미일주. 정미일주인데 요거는 정화는 아까 지게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여러 번이기 때문에 정화된 것을 설명하고, 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미토가 뭐냐면 을정기예요. 을정기. 을은 삼합으로 오면 처음에 삼합 보죠. 삼합 계절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봉기 항상 그렇게 하죠. 자, 을은 여기서 보면 정제예요. 정제적인 여기서는 편인이에요. 정제적인 편인이다. 요거는 요거는 정관이에요. 정관적인 비견이다. 요 기토는 정인적이면서 여기서는 식신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뭐냐? 자, 정제적인 편이다 말이니까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수용을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특수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또 정관적 비견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뭐든지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비견은 자 추진한다 합시다. 추진을 봅시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리성을 계속 보는 거야. 이 사리에 맞나 안 맞나 보는 사람이에요. 정미. 그래서 정미일주한테다가 사기꾼에 가면 절대 이 사람 사기를 안 당해요. 정미일주한테 가가지고 돈을 꾸고 와도 제대로 육하원칙 딱 해가지고 언제 딱 돌려줄 확실히 빌려주지 절대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미일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식신이 정인도 이제 받아들이죠. 이 사람. 받아들이면서도 연구를 합니다. 연구공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밀주는 매우 연구를 잘합니다. 뭐 연구하는 것도 많긴 많지만 특히 이 정밀주가 음식에 대한 소질이 많습니다. 참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하고 경이 이렇게 양쪽에 경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화가 하나 없었다면 이 정화가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정 하나에 금이 양쪽에 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화련진금이라 화련진금. 자, 정하고 경금하고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화로서 재련한다. 진금, 진짜 금을, 이 금을 보고, 진짜 금을 재련한다. 재련해서 그걸 만들지고. 그래서 화련진금 하는데 만약에 요 정화가 어떻다라면 엄청 양쪽을 또 해야 되니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정화가 하나 더 있고, 그것도 모자라고 지지 하나 더 있어요. 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금을 잘 만들었다. 얘는 뭐냐, 돈을 잘 만든다 있어요. 돈을 잘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진금은 불로 재련해 보석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보석이 말 금이니까 돈이 된다. 돈. 자, 돈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리고 또 그러고 이 사람은 토가 이렇게 많이 있어. 지지에. 자, 20점, 30점, 10점에서 총 합쳐서 60점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술미형이니까 이 사람이 사주고 딱 보자마자 너무 모자라는 게 뭐가 모자라? 물이 모자라. 수 부족. 금은 물을 생하긴 하지만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다. 그런 셈이죠. 자, 그래서 수 부족이 물은 필요하긴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면 화가 이렇게 있긴 있지만 화가 10점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힘을 다 빼요. 즉 뭔가 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거는 20밖에 없어. 20대 80으로 그냥 신약일 뿐이다. 그래서 특히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토를 그거 하는 목이 좀 필요하다. 목. 그래서 목이 사주에 필요하다. 그리고 목이 필요하니까 더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화. 목이 필요하고 사주에 목이 없잖아. 목이 없으니까 화가 여기서 용신이지. 화 용신에 목 희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금수가 나쁘겠지. 금수가. 그래 토는 세모표가 되겠나요? 자, 목화가 좋고 금수가 나쁜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흘러왔던 세월을 잠깐 보겠다 봤더니, 자, 흘러온 세월을 잘 봅니다. 이게 나쁜 게 이게 금수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참 안 좋은 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축토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축토가 하나 자기한테는 이제 분기점이야. 토가 분기점인데 이 축토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점 되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자기가 필요한 인, 을, 묘, 병, 정사 이렇게 아주 진토만 빼놓고는 뭐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 돌아온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 정임합을 이렇게 맞았다. 17세에 벌써, 자, 여자가 17세에 자기 정하고 임하고 이미 이게 자기한테는 남편감이란 말이에요. 그 17세 소녀 시절에 이미 사춘기 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연애를 했다 할까? 뭐 연애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눈을 많이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을 것 같아. 네. 또 수가 이렇게 막 일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운이 막 오면서 자기는 이 시원함을 적시주고 괜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로 봤을 때는 물이 부족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사람은 하늘로 오는 이 수와 개수가, 특히 개수가 오게 되면 정기충하잖아요. 축술미 사명살 이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추운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혼녀가 됐지. 애기를 하나 놓고, 애기 하나 가지고 이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직장생활을 했겠죠.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 동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총각인 사람하고. 그게 애 하나 있으면서도 총각과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잘 사는데 요 운이 안 좋더라면 잘 살지 못하겠죠. 이 운이 좋아지니까 잘 살잖아요. 정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간목, 기둥. 이 자기 사주는 없지만은 운에서만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을 수밖에. 나이가 44세인데 아마 결혼 요때 아마 사람 만나고 아마 인목은 때 요때 아마 결혼했지 않나 싶습니다. 요때 늦게 결혼했어요. 제 운이니까. 아주 지금 뭐 괜찮은 사주다. 자, 그러면 성격을 한 번 더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용신에 대한 분석, 용신. 자, 용신 분석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성격에 들어갑니다. 성격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보충한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경금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담 왔다가,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 걸 그 사람한테 전혀 안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애가 있는 걸 안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를 했겠어요. 몇 년 사귀는데 직장 동료인데 뭐 서류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애기 하나 없는 듯이 이렇게 사귀었으니까 참 대단하지요. 물론 뭐 재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기가 있고 없고는 이제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와서 스님한테 애기를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말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면 좋겠다. 만약 알려주면 자기는 그 사람이 이런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래서 이제 영 끝에 결론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결혼하자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얘기를 시도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연구국리를 잘하죠. 토가마치 연구국리를 잘해가지고 이제 결국 성공해서 그 남자를 설득시켜가지고 애기가 있다는 걸, 애도 나이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식신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이런 대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 설득시키고, 치밀하게 수용하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 하시는데, 연구국리를 잘하는 거, 공부해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반 전문가예요. 직장에서도 아마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일을 한다. 전문적인 일을 한다. 치밀하고 전문적인 일을 한다. 그런데 술토가 너무 많다는 말은 사실은 이 상관이 많잖아요. 상관이 좀 많아요. 상관이 많으면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양쪽에 금이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돈에 집착을 합니다. 양쪽이 돈이 보이니까 자기 양쪽에 돈이 보이잖아요. 엄청 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성격은 이 정도 이제 얘기했어요. 성격이 얘기했고 수가 없다 말은 자 수 부족 관성 부족이니까 뭐예요? 뭐가 부족하다? 인내심 부족하다. 부족하고 또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른다. 어른과 남편 무서운 줄 모른다. 예. 줄 모른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고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에는 제국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주원을 볼 때에는 정사가 참 어릴 때는 힘있게 잘 살았어요. 좋은 집 아버지 사업하셨고 그러다가 17세쯤 됐을 때 집안이 기울었어요. 집안이 기울고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한 요 정도 자원 때쯤 됐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사업부도 나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지. 자, 그래 젊을 때는 좋아.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토가 있어. 여기서 별로 청년기 재미없었는데 정이니까 요속에 밑도 속에는 보다시피 을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합치보면 여기 50%나 돼요. 적은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목화가 이런 관계에서 여기 목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만났다. 자 그렇게 되고 자식에 대해서는 뭐 술토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자식 운은 없다.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배우자 운은 보통이다. 부모 운은 어릴 때게 좋았다. 형제자매는 보통이다. 자식 운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배우자가 미토라서 정미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 정과 을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50%입니다. 그 정도면 뭐 썰만합니다. 배우자. 그리고 이제 적성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적성은 사실은 이런 같은 경우에 정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제가 있으면은 자 적성 직업 적성을 보면은 아까 미토가 있으니까 그 전문가라고 했죠. 전문적인 일이 좋고 또 정안에 양쪽이 정제가 있으니까 정밀한 일 같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한 일들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추군에 이혼을 하고 인혼에 재혼에 성공합니다. 예. 그러나 10년 만에 이혼하고 난 10년 만에 재혼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67페이지 잠깐 보면 정미일주에 적성에 보면 전통 음식점 음식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원래에서 하면 전통 음식도 잘합니다. 전통 음식도 괜찮고 요리 연구가 정미는 요리 연구가가 많습니다. 요리 연구가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아직 연구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요리 연구냐? 불이니까 정력 불 다루는 거 요리 연구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 사람은 개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개운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거꾸로 해야 되겠지? 자, 내가 잘났다는 말 대신에 겸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인성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인성은 여기 설명했죠? 인성 항상 다른 사람 어른들을 잘 섬기라. 인성. 자, 어른들 또 남편 포함해서 어른과 남편을 존중해라. 또 뭐 해야 돼요? 또 뭐를 갖다 하지 않으면 너무 지나친 돈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가끔 가다 보면 이분이 두 모녀간에 엄마하고 따라와가지고 좀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좀 합니다. 누가 자기 아는 사람이 뭐 어디서 투자를 하는데 보통 보면 투자가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여러 수천억, 수조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데 우리 애를 그래서 취직을 시키기 준다 하는데 스님 제가 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볼 때 항상 연초에 가서 물어보라 해요. 할 때마다 내가 한 지금 5번인가 응태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보니까 엄마도 봐요. 엄마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잖아. 딸도 돈을 좋아하고. 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엄마가 돈을 좋아해. 이렇게.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딸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생각이 지나친 그런 걸 허용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막 말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막 1년 중에 한 번은 안 와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스님 말이 맞거든. 스님이야 이걸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사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어느 때 와가지고 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이 딸이거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재혼에 성공한 게 참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재혼한다는 게 애기 가지고 그래. 어쨌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도 좀 모자라는데 지나가는 시기에 이제 물이 완전히 여기서 사실은 물이 조그만 갖고는 참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물보다도 어쨌든 간에 화가 너무 약해지니까 자기 약해지면 안 되니까 화가 목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정화는 뭘 필요하냐면 정화는 간목을 필요합니다. 아까 본 거 있잖아요. 정화는 간목을 필요하고 아니면은 무토를 필요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